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네, 3월 23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네. 발생한 지 2달여. 그리고 WHO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네. 선포되고 지금도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달째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이겨내고 계신데요. 네.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합치면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을 하다 네. 보니 외출 횟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고통분담 네.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네. 좀 내려주는 이 건물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참여, 이 캠페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우리 지역에서도 쭉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잇따른 성금 행렬과 또 마스크 만들기 자원 봉사 활동도 이어지고 네. 있고요. 이런 선한 움직임들이 또 힘을 내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월급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 시장님 월급 받으려면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 때일수록 우리가 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심정으로 네. 이 희망의 백신, 희망의 백신이 쭉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봄꽃이 피어나면서 사실 꽃샘추위가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날씨가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너무 봄 같지 않나 싶은데 계속해서 따뜻한가요? 네, 거리에 봄꽃이 하나둘씩 피어나면서 봄 내음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이 웃돌며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대전은 5.7도로 쌀쌀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상태는 청정하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천안 17도, 세종과 대전 18도, 아산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낮에는 이제 반소매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일 정도인데 네. 지난 주말에 저는 이제 그 꽃놀이를 꽃놀이요? 사회적 거리두기 했어요. 네. 요즘에 어떻게? 유행한다는 드라이브 스루 꽃놀이가 유행이잖아요. 드라이브 차 스루. 안에서만 꽃을 보는 거죠. 요걸 했는데 네. 조금 아쉽고 서운한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원래 집순이거든요. 원래 집순이지만 또 집에만 있기 또 갑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말에 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잠깐 내려갔는데 그 화단에 봄꽃이 예쁘게 펴 있는 그것만 보더라도 네.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꽃은 보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한데 네. 지금 남부지방부터 꽃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벌써 목련 활짝 폈죠. 네. 개나리 폈죠. 벚꽃 피기 시작하죠. 이 벚꽃 축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진해 군항제. 네. 이번 주말이면 이제 해야 되는데 57년 만에 57년 취소가 만에.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느 때 같았으면 가득 상충객들과 함께 또 멋진 봄꽃의 대명사를 만끽하셔야 네, 되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은 인파가 몰리면은 또 이런 확산이 될 우려가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 벚꽃 구경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까지 붙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입에 계속 지금 코로나19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네.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 행복감도 많이 좀 잡아놓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람이 있다면 그냥 복권 안 맞아도 돼요. 일상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야기를 했을 때가 좀 날씨가 쌀쌀했던 겨울이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코로나19가 오건 말건 이렇게 예쁘게 꽃은 피고 봄이 오는 걸 보면 자연이 참 신비롭죠. 신비로워요. 네. 네. 자, 그 얘기 착 들어보니까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시죠?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요 시와 제목과 접목을 해서 오. 오늘 사진사연 주제에 네.
코로나에게 빼앗긴 일상에도 봄을 오는 가. 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뭐 봄과 관련된 그 어떤 사진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코로나 얘기하는데 힘들죠,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네. 왜냐면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심하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제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마을 탐구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멀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조금 그게 아쉽기도 하고 서로 간의 마음이 무겁고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 뵈러 가서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손 엄청 많이 씻어요. 네, 다녀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다녀온 마을은요, 이 행복도시라고 불리는 세종시에 다녀왔습니다. 이 마을에는요, 아담한 간이역도 있고 또 사계절 푸르른 묘목들이 자라는 곳인데요. 게다가 이 세종대왕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어딘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을 정원처럼 가꾸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마을.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보양 마을을 꿈꾸는 곳, 세종 전이면으로 떠납니다. 오늘은 행복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북쪽 전이면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세종시 전이면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되죠? 미션지? 세종대왕과 가장 관계 깊은 곳을 찾아라? 전이면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일단 한번 탐구하러 가보죠. 세종대왕과 관계 깊은 곳을 찾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던 중 전이 홍보관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탐구대장. 안녕하세요. 우와, 제가요 많은 마을을 돌아다녀 봤지만 와 이렇게 홍보관이 있는 마을은 또 처음이에요. 전이면의 지역 주민들께서 전이면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마을을 알려드리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의견들을 모아주셔서 2019년도 10월 달에 이 공간을 개관하게 됐는데요. 마을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특산물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소개를 할 수도 있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전이홍보관에서는 마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미션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세종대왕과 가장 관계 깊은 곳을 찾아라. 근데 좀 모르겠어요. 전이면 관정리에 있는 전의 초수, 왕의 물이 아닐까요? 왕의 물이라고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바로 달려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의 초수라고 우리가 이제 별칭으로는 왕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왕해물.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창제하실 때 기록에 보면 눈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물로 눈병을 고쳤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머나. 저도 요즘 스마트폰 많이 봐가지고 눈이 좀 침침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세요? 마셔볼 수 있어요? 그럼요. 들어가시겠어요? 눈병으로 고생한 세종이 1년간 이 천연약수를 마시고 말끔히 나았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끊임없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 물맛은 어떨까요? 위장병, 피부병, 당뇨병 등 각종 고질병에 효험이 있다는 왕해물. 그 맛이 신기만기합니다. 톡 쏘는 맛이 있죠? 없어요. 그죠. 후추나 산초처럼 톡 쏘는 맛이 있다고 그래서 초수라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다 설탕이면 사이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연사이다. 와,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이 물맛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이를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네. 전이에 기차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전이요. 기차 타고 오는 방법도 있죠?
그렇다면 전이역 탐구도 한번 하러 가죠. 전이면 중심지에 위치한 전이역은 1905년 개통했는데요. 경부선 역사 중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근대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담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 겉보기에 아주 작아 보이잖아요. 여기는 봄이 이제 됐으니까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이 역을 지금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마을 분들께서는 출퇴근을 하실 때 이용을 하고요. 또 학교를 갈 때, 통학할 때에도 이 기차역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통학이 도보가 아닌 기차로. 네네. 시간대가 그렇게 맞아서요. 저희는 전이역이 정말 좋은 교통의 수단이기도 하고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열풍은 지난 추억을 곱씹어 볼 수 있는 간이역 여행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역에서는 평일 기준 상하행 무궁화 열차가 하루 14회 운행되고 매일매일 추억과 낭만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탐구대장 저 기다리고 계셨구나. 어서 오세요. 네, 저 지금 전이역 구경하고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탐구대장님께서 서 계신 이 자리가 네. 1919년도 3월 13일 바로 오늘 전의 장날을 기해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그 장소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지금 제가 딱 마침 잘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정리 이수옥 선생 외에 17인께서 전의 장날을 기해서 네. 만세운동을 벌인 후에 우리 세종시 전역에 2달 이상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바로 시작점이 바로 우리 전의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절의 인물 김초선과 박팽년의 고향도 바로 이곳 전이면이라고 하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마을이죠. 탐구대장, 네.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전의 골목길을 한번 걸으면서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그럼요. 두 눈으로 직접 탐구를 해야죠. 가시죠. 오케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이면에서는 2015년부터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주민들 스스로 골목을 가꾸고 공동체성 회복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감 어린 골목길을 60분간 걸으며 여행하는 골목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주민들의 손길과 정성이 묻어나는 골목길, 행복한 미소가 절로납니다. 여기다 붕어빵도 붙이고 그러니까요. 뱃문 장식도 이렇게 꽃 모양으로 하고 또 그러니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걷고 싶은 거리로 바뀌었을 것 예, 그렇습니다. 마을 해설사와 함께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골목 여행. 담벼락이 아름다운 골목길 향교를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전이 성당.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사양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태석 신부께서 군대 생활을 이곳에서 하실 때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키운 곳이 전의 성당이 되겠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10년째 되는 해인데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온 이태석 신부는 전이면과도 인연이 깊다고 하네요. 전이면의 또 다른 자랑 묘목단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마을을 구석구석 탐구를 하고 다녔는데 네. 전이면에는 정말 듣던 대로 묘목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많죠? 네. 여기 말고도 엄청 더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더 있어요? 네, 그럼요. 한번 구경 한번 가시죠.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머나, 여기 봄이네요, 봄. 어떻게 아름답죠? 네, 푸릇푸릇. 꽃이 아닌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건가요? 이곳에는 조경수, 투경수, 야경수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곳 묘목단지의 나무는 4대 묘목시장의 70~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와, 이 안에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크고 있어요. 예. 많죠. 예. 저희가 우리 회원들이 재배한 나무들이 한 300여 가지가 되는데 기존에 재배하던 우리가 느티나무, 뭐 소나무, 약용수로도 쓸 수 있는 뭐 드릅이나 엄나무 정도도 쓰고 관상류로 쓸 수 있는 뭐 그린, 뭐 스카이로켓, 문고루 이런 종류들도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면 하면 묘목이 유명하잖아요. 예. 해마다 축제도 열렸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축제를 통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코로나 참 바이러스 때문에 좀 축제는 못 하고 있지만은 기존에 유통을 하던 그 유통 시스템도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옥천이나 서울 과천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또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 판매장에서 현재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약 6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전이 묘목단지. 13년째 묘목 축제를 이어오고 있지만 올해는 만날 수 없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묘목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 씨앗을 뿌려서 실생 번식을 주로 했습니다. 네. 했는데 요즘에는 경기도 힘들고 수입을 또 묘목을 해갖고 좀 부가가치가 높은 나무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병행해서 재배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단지 덕분에 사시사철 푸르른 전이면 앞으로는 이곳의 묘목들로 마을도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고 싶다고 합니다. 또 전에는 특히 묘목의 고장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도 묘목이 웃자람 없이 잘 크고 잘 자랍니다. 말 예를 들어서 북부로 가면 뭐 고성을 가도 잘 살고 남쪽으로 가면 제주도로 가도 잘 살고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전의 묘목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이 골목을 보시면 전에는 어둡고 칙칙하고 이렇게 보기가 안 좋았는데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다 동참해서 이 골목을 가꿨을 때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고 싶군요. 여기 가까워서 제 친구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같이 와서 관광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네. 작은 시골 마을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포근함, 또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경제 활동도 하기에 더없이 좋은 마을. 그래서 살고 싶은 고향 마을 전이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더욱 사랑스러운 세종시 전이면.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이곳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칙칙폭폭 기차 타고 이곳으로의 봄 여행 어떠신가요? 칙칙폭폭 얘기하니까 그냥 네. 정감이 있어요. 화면으로 만나본 이 전이면 네. 마을 사업하기에 정말 귀한 자원들이 많다라고 그냥 오네요. 그렇게.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왕의 물이라는 특별한 곳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여기가 묘목단지잖아요. 그래서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어서 정원 마을을 또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는 기차역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편도 참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또 전이 홍보관도 굉장히 이색적이었고요. 네. 또 내년 6월부터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오픈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맞아요. 이 청소년 문화센터가 개관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아이들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과 부모님 또 어르신들까지 모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4월 5일 식목일 앞뒤로 네. 나무를 많이들 심잖아요. 이 전이면의 묘목은 전국 어디에나 심으면 잘 자란다는 예, 믿으셔야 됩니다. 네. 기차 타고 코로나는 일단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예, 기차 타고 전이면에 가서 묘목을 사서 그 귀하다는 왕의 물 한 잔 마시고 골목 여행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아침엔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쑥쑥 키워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아침엔 퀴즈 오늘 월요일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또 소통을 해보실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제가 방금 전에 아주 이 톡톡 튀는 맛있는 약수를 먹고 왔거든요. 이 물과 관련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실까요? 3, 2, 1. 세종시 전이면에서 샘솟는 약수로 세종이 이 물을 마시고 눈병을 고쳤다고 해서 유명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이초수, 2번 구강약수, 3번 오색약수. 어떤 걸까요? 네. 앞서 마을 탐구 대장 잘 따라가셨다면 누구나 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문제 속에 답이 있죠. 그럼요. 네, 전이면에서 샘솟는 약수, 전이, 수. 뭔가 또 보기에 탁 튀는 게 있죠. 그리고 요즘 같이 뭐 코로나19 얘기 나오니까 뭐 네. 이제 전쟁이라고 그러는 전의를 불태워라. 전이를 불태워라. 불태우면서 이 약수 팍 마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전이초수죠. 왕의 물로 알려진 전이초수는 세종시 전이면 관정리 약수터에서 샘솟는 약수로 조선시대 세종이 이 물을 1년간 마시고 눈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전이면에서는 이 전이초수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마다 왕의 물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날에는 개방되지 않았던 이 약수터도 개방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약수물은 그 옆 건물에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맛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저도 맛은 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입맛 돋우는 제철 봄나물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자생력과 번식력이 강해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옛날부터 새우물 따서 김치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상큼한 향이 특징인 이 나물은 무엇일까요? 1번 참나물, 2번 돌나물, 3번 취나물. 네, 저는 이게 무슨 나물인가 했는데요. 어린 시절 저희 지역에서는 돈나물, 돈나물로 불렸던 나물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걸 먹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표준어로 보니까 돌을 많이 네네. 산과 네. 들에 많이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저는 여기에 초장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최고. 네. 네. 네,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돌나물이죠. 집 주변에 돌이나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는 돌나물은 지역에 따라 돈나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수분이 풍부하고 독특한 향미가 있어서 주로 물김치를 담거나 비빔밥, 초무침 요리에 사용됩니다. 네, 돌나물에는 칼슘과 인,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뭐 맛 아시잖아요. 약간 시큼, 상큼 요 맛인데 네. 이 봄에 입맛 조금 없을 때 요 돌나물 살짝 아까 얘기한 네. 고추장 이렇게 드시면 어쨌든 입맛도 돌아오고요. 더불어서 대표적인 봄나물이니까 상큼한 봄은 요 돌나물과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침 보이네요. 생각만 하니까 네. 벌써 그 무쳐 먹는 얘기를 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침 보이네요. 자, 더 보이기 전에 네. 세 번째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이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금연 결심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시나요? 이번엔 금연 보조제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금연 보조제로 사용되는 니코틴 껌으로도 니코틴에 중독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금연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아이의 중독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들어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금연 보조제로 사용하는 니코틴 껌으로도 니코틴이 중독이 될까 아닐까? 그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보조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네. 어떨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니코틴 껌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 없이 치료 목적에 최소한의 니코틴만을 공급함으로써 금연을 돕는 역할을 하는 니코틴 대체제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치료에 1차로 권고하는 검증된 금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이 니코틴 껌은 흡연에 충동이 생길 때 네. 도움을 주는 굉장히 가장 쉬운 보조제라고 하잖아요. 막 금연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도전하는. 그러니까요. 또 회 맞아서 뭐 금연 이렇게 선언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 다시 한번 이 니코틴 껌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금연은. 하여튼 저도 뭐 꾸준히 도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네, 주변 꼭. 사람을 위해서 금연은 꼭. 이렇게 하면 또 오늘부터 1일? 일일. 네. 네. 자, 세 번째 문제, 뭐 금연의 좋은 소식 함께 했고요. 네. 이제 네 또 번째 네 번째 문제. 문제 가야 되겠죠?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 동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약 480만 년 전 빙하 시대에 살았던 거대 포유동물로 납작한 어금니와 기다란 상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코끼리와 비슷하게 생긴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공룡, 2번 레이븐, 3번 매머드. 자, 딱 하나 떠오르실 것 같아요. 떠오르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큰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 할 때 네, 무슨 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룡급? 공룡급? 이게 레이븐급? 크기나 네, 규모가 큰 것을 설명할 네. 때 땡땡땡급 이렇게. 원급이 돌아왔다 뭐 영화도 막 광고할 때도. 맞아요. 예.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요. 정답 함께 알아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매머드죠. 이 매머드는 약 480만 년 전부터 4,000년 전까지 살았던 포유동물로 긴 코와 4m 길이의 어금니를 가진 초식 동물입니다. 혹심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게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지만 마지막 빙하기 때 멸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 속상해요. 멸종됐다는 그 큰 걸 봤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빙하 시대 인류가 수십 마리의 이 매머드 네. 뼈로 오. 지은 구조물이 네. 러시아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서클이라 불리는 이 구조는 예전에 원시인들이 어떻게 보면 추위를 피해서 구석기인들이 머물렀던 그 흔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궁금해지네요. 아니 코가 얼마나면 그러니까요. 뼈가 얼마나면 매머드급. 예. 네. 우리도 매머드급의 파워로 코로나를 이기고 삶이 매머드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데요? 네. 다섯 번째 문제 가야 되겠죠? 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 이 매머드급 교양이 있는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문학 문제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이 소설가 김유정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로 머슴으로 일하는 대릴 사이와 장인 간의 갈등을 익살스럽고 해학적으로 그린 이 문학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운수 좋은 날, 2번 메밀꽃, 3번 봄봄. 힌트는 이경림 MC를 봄, 봄? 오. 장상아 리포터를 봄, 봄. 노래로 연결하면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왔는데 이놈의 코로나. 그러니까. 행복함을 봄. 네. 노래 힌트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네. 자, 노래 힌트 들으시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봄봄이죠. 이 봄봄은 1935년 조광지에 발표된 김유정의 단편 소설로 농촌의 궁핍sam과 순박한 생활상을 향토적 정서를 바탕으로 특유의 해학적인 어조와 문체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한국 근대문학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MC를 봄. 네, 봄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봄. 네. 다섯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아침에 퀴즈에 참여해주신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함께해주신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요즘에 이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소식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세상에 4월로 아휴,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끼는 일을 많이 해결하시느라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스트레스? 정신 건강에 해치는 과도한 스트레스, 저도 여러분도 해소가 필요합니다. 제철 요리로 야무지게 즐기는 스트레스 타파 음식 직접 만들어 봅니다. 오늘 왜 그렇게 까칠해요? 뭔 일 있어요? 제가 원래 까칠한 사람은 아닌데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하고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래야지 사람 살맛이 나는데 너무 답답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지금 폭발할 직전. 이 스트레스 어떡하란 말이죠 이게? 제가 음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려요. 오늘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한 방에 진짜 이렇게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요. 예. 오늘 어떤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쭈꾸미 무침이라고 해서 네. 어쨌든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볶음으로 해서 많이 드시는데 네. 오늘 야채랑 무쳐볼게요. 매운 쭈꾸미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맛으로 땀이 나면서 울화와 신경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쭈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 양념장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예, 해봅시다.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을 때는 약간 매콤한 게 좀 땡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확 매웠으면 좋겠어요. 확 매웠으면 좋겠어? 매웠어요. 오늘 한번 죽어보자. 예, 예. 자, 이 고추장. 고추장 한 2큰술 정도. 큰술 그 고추장이에요. 정도에 여기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예, 이렇게 넣고.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예, 간장. 그냥 간장. 예, 농도. 설탕. 마늘. 참기름 조금 쓰시고요. 참기름. 뭐 통깨 또는 깨소금. 약간 식초 약간 넣을게요. 여기 이제 후추. 예, 조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런 무침에 액젓을 조금씩 쓰면 감칠맛이 훨씬 정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조금 만들어서 네. 숙성시켜 놓고 다음 일을 해요. 네. 쭈꾸미 한번 손질해 보실래요? 아, 조금이 제가 손질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요. 그 정도야, 그죠? 네. 다 어우, 조물조물. 소리가. 왜 그 눈을 바른 소리 안 같아요? 눈 바른 소리? 아니 선생님, 예? 이게 눈을 바른 소리예요? 아니면은 갯벌이 지금 빠진 소리예요? 누가 들어도 갯벌에 지금 발이 빠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좀 들리긴 한데 일단 오늘 예민하니까 그냥 갯벌에 빠진 걸로. 밀가루로 빡빡 문질러주면 쭈꾸미의 비린맛과 빨판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흰색이 약간 불투명해지면 네. 건져내시면 됩니다. 모양 나온다, 모양 나온다. 예, 이렇게 해서 뭐 모양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자를 거라. 자, 이제 데친 쭈꾸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난 뒤 체에 담아주고 팬에 기름과 마늘을 볶다가 떡을 넣어주는데요. 떡은 매운맛을 보완해줄 곁들임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채소를 썰어주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하되 미나리와 쑥갓은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접시에 둘러 담아주고 남은 채소와 쭈꾸미를 양념장에 조물조물 무치면 정열적인 쭈꾸미 무침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그쵸. 떡이 아니라 그쵸. 인삼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인삼. 플레이팅 자체가 그럼. 또 살아나네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서. 자고로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은 법. 매콤하고 쫄깃한 쭈꾸미 무침 완성입니다. 재료를 보니까 아 이건 뭐 그냥 감이 옵니다. 네. 칼국수네 칼국수. 그쵸, 네. 그쵸. 아 근데 칼국수 같은 경우는 면을 직접 이렇게 반죽을 해서 숙성을 해서 우리가 잘라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더 스트레스 받지. 아 그렇네요. 그럼. 그래서 요즘 뭐 시중에서 그쵸. 예.
판매되는 것도 잘 나오니까. 잘 나와서 네. 그까지 하라고 하면 그 밥 먹다가 스트레스 받기 일보 직전이 그럼 칼국수를 만들어 주실 거죠? 그렇죠. 냉이 된장 칼국수의 육수 재료는 멸치, 다시마, 양파, 대파, 국자를 준비하는데 양파 껍질은 꼭 사용하기 약수. 아, 지금 뭐 하세요? 수분 건강. 피부는 생명. 진짜 여러 가지 하신다. 빨리 요리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네. 이제 오늘 냉이 된장 칼국수. 냉이의 단백질과 비타민 A는 간에 쌓인 독을 풀어주고 해열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이 막힌 것을 풀어주는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냉이 데쳐볼게요. 항상 푸른색 야채를 데칠 때는 소금을 약간 넣어요. 약간. 쌤, 소금 그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니요. 다 어디서 못된 거는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아, 거예요. 진짜. 예. 많이 넣어줘요, 선생님. 또 바로 이제 금방? 금방. 이렇게 냉이를 데치면 풀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됐어요. 먼저 그 우리가 홍합을 참기름을 살짝 넣고 살짝 참기름을 넣고요. 넣어서 볶아서. 소리 좋다. 이렇게 해서 자 소리가 홍합. 이렇게 넣으시고. 어우, 색깔 좋다. 이렇게 넣으시고. 육수가 준비가 됐다면 이제 면을 넣어줍니다. 어? 그런데 이건 육수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안 데치고 넣게 되면 남아있는 밀가루 때문에 국물이 너무 뻑뻑할 수 있어서 이렇게 데쳐내는 거라 이렇게 헹구지 않고 바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 냉이 많이 자, 이렇게 냉이 이렇게 넣으시고. 냉이, 된장, 네, 칼국수. 서서히 지금 뭐, 예. 5분 능선 넘어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향긋한 풋마늘과 대파, 국간장을 넣어 간을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서 매콤한 맛을 원하면 넣을게요. 청양고추를 넣어도 되는데 냉이 된장 칼국수 국물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자, 지금 요거 네. 담아볼게요. 네. 아니, 지금 무침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칼국수 정도면 충분히 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아니, 그래도 마지막에 차 한 잔을 딱 해서 싹. 아, 티타임. 당연히. 티타임. 좋아요. 예. 아, 그런데 예.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료를 보니까 예. 이건 거의 그냥 약재인데요, 다? 보시면 뭐 네. 구기자, 네. 그죠? 그다음에 여기 감초, 감초, 약방의 감초. 그러니까 대추. 대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어니버섯인데 물에 한 10분 정도 불리면 네. 이렇게 짜잔. 오, 이쁘다. 예, 예, 꽃이 예. 피었네요. 칼슘 덩어리예요. 대추는 건강한 단맛으로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에 정말 좋습니다.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도 있어서 혈액순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일 거고요. 또 어니버섯을 넣고 한 10분 정도, 한 2분 정도만 끓이면 차가 완성되거든요. 와, 완성됐네요. 예. 아, 예. 오늘 만든 냉이 된장 칼국수, 주꾸미 무침, 어니버섯탕까지 드셔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먼저 그러면은 네. 냉이 된장 칼국수. 예. 국물도 먼저 먹어. 예. 오, 면치기? 야, 이건 냉이가 살짝 데쳤잖아요. 아까 예, 선생님이 예. 살짝 데쳤지만은 조금 저는 솔직히 너무 좀 세지 않을까 식감이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예. 그냥 봄 향이 쫙 퍼지네요. 그럼 봄에 쫙 퍼져야죠. 맛있는 걸 먹으니까 다른 근심이 사라지고 그냥 스트레스 그냥 풀려버리네요. 아, 진짜 나 그걸 정말 바랬지. 그러면 아우 쭈꾸미도 드셔보시지 맛있는데. 쭈꾸미 무침. 응. 아까 제가 좀 맵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좀 많이 매운데 괜찮아요? 와, 세다, 세다. 세다, 진짜. 향 세다. 야, 이건 리얼이네. 와, 진짜 세네요. 일단은 쭈꾸미 먼저. 식감을 봐야 되니까. 아, 살짝 데쳐서 그런지 야들야들하지만 정말 부드럽게. 올라온다. 매운 게 올라오네요. 매울 때 떡을 살짝 한 입 같이 이렇게 먹어주면 또 이렇게 그죠?
선생님 아까 왜 미나리를 예. 이렇게 뭐 익히지 말고 행으로 쑥갓하고 먹으라는 얘기 알았어. 그치. 아삭아삭하니 예, 봄나물들이 마지막에 확 잡아주네. 개운하게. 와. 너무 잘 드신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 너무 진짜요? 맛있었어.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어니버섯탕 같이 드셔보시면서 또 아까 만든 은이버섯탕. 예, 예. 대추의 단맛도 있고 또 고기자도 들어가고 아까 또 감초도 아, 약간 예, 예. 달달한 맛이 느껴지는 게 대추의 단맛이군요. 예, 그 감초의 단맛도 조금 있고 이 한 끼 밥상으로 인해서 가족 모든 분들과 함께 스트레스도 이렇게 날려버리시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워본 메뉴는 어떤 메뉴? 가정식 건강 메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나저나 맵긴 너무 맵네요. 애초에 스트레스 날라갔죠? 맵다고요. 맵다고요? 오늘도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으로 나에게 상을 주고 싶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분들 지금 당장 제철 요리로 건강한 일상 되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이게 혀는 안 내밀려고 그랬는데 네. 세 가지잖아요. 네. 이제 먼저 매운 메모를 했는데 매운 쭈꾸미 무침, 쭈꾸미라고 그러죠? 네, 매운 쭈꾸미. 냉이 된장 칼국수, 네. 마지막에 은이버섯탕까지. 아, 근데 우리 리포터는 스트레스를 매워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네. 날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먹는 거 좋아하는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저도 막 아침에.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기분이 드는데요. 아, 요즘 참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워낙 커서 또 이런 환경적 스트레스, 심적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맛있는 제철 밥상으로 한 상 딱 차리셔서 맛있게 드시면 입맛도 살리고 면역력도 챙기고 너무 네. 좋겠는데요. 제철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아유, 근데 제가 매운 걸 좋아하는데 네. 저 쭈꾸미 먹고 무침 먹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요. 맵다고 했더니 전철 리포터. 네. 우리가 이제 전해줘야 되는 요번 소식이 아마도 지금 매운 요리 다음에는 참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 중에 물, 최고의 물이라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과연 어떤 물인지 지리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누구세요? 우리는 거로세 어른이야.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온 지리산의 귀한 보물 고로쇠. 고로쇠 만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으면 출발! 해발 1915m의 지리산. 고로쇠 만나러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했는데요.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니 고로쇠를 채취할 때마다 이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아 높은 데에 가면 눈이 이만큼씩 빠져요. 무릎이 이만큼씩 네, 빠진다고 진짜 지금도 위험해. 한 900고지까지 올라가요. 보기와는 다르게 급경사가 많고 길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보물이라 그런지 만나기도 쉽지 않네요. 선생님, 저 더 이상 못 가요. 저 그만 내려가세요. 그러면 어딨어? 고로쇠 한번 찾아봐요. 고로쇠? 이거 그냥 제 눈앞에 있는 이거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거야. 바로 이게. 진짜요? 산 넘고 물 건너 드디어 만난 고로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채취를 시작하시는데요. 40년 경력, 뱀사골 영농조합에서 봄이 되면 고로쇠 외길만 걸으시는 자칭 타칭 고로쇠 어벤져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됐어요. 그렇게 오래 고로쇠 수액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로쇠 수익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훌륭하게 잘 있고 나도 시방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부자요? 예. 얼마나 버셨는데요? 시방 한 1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감독님, 피디님 죄송합니다. 저 오늘부로 전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 1억이라고요? 고벤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거 먹어야죠. 이거 어떻게 뜯어 먹나요, 이거? 이게 드릴이거든.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나무인데, 나무도 생명인데. 뚫어가지고 5, 6월 달이 되면은 자기 회복이 다 돼요. 그래서 고로쇠가 좋다는 거라 면역력, 위장, 뼈 아픈데 그래서 골리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거를 최고로 약으로 알고 1년 동안 이걸 드시고 또 1년을 기다린 거라. 골리수? 아우, 요즘 제가 뼈가 시려서 얼른 채취해야겠어요. 나무야, 미안해. 나무를 뚫고 구멍에 호스를 넣어주면 작업 완료.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죠. 바로 먹어봤습니다. 원래 고로쇠 수액이 이렇게 달아요? 여기 뱀사골이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지 낮은 산 그러잖아요. 여기는 1000m예요. 평균 1000m. 거기에서 채취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가 북쪽이라 좀 음지 쪽이에요. 전라북도라서 여기 물이 훨씬 당도도 높고 그래서 우리 뱀사골 고로쇠가 유명해졌죠.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달콤한 고로쇠에게 필요한 환경이 여기에 완벽하게 있는데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배고프면은 맛난 거 먹으러 가야지. 우리 고로쇠 액수 먹으러 가게요. 고로쇠 백숙이요? 이거예요. 선생님 멀지 마시네. 갈까요? 올라갈 때와 다르게 가벼운 발걸음. 지리산아, 즐거웠어. 일반 백숙과 똑같은 요리 과정이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직접 채취한 수액을 육수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큼직한 닭이랑 산약초 그리고 수액까지 넣고 끓이면 지리산 자연을 품은 맛있는 백숙 완성! 애쓰였어요. 아 이거 잠시만. 어떻게 이거 고로쇠는 이게 뭐예요? 고로쇠 간장이에요. 고로쇠 간장. 고로쇠로. 고로쇠 간장이요? 그 고로쇠 간장으로 이 고로쇠 백숙을 잡숴봐. 고벤저스를 믿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맛이 색달라. 이게 그냥 입에서 녹는데요, 고기가? 부서져요, 그냥 사르르 녹아요. 이 고기에도 이 단맛이 배어들어서 이게 그야말로 백숙의 환상의 소스 고로쇠 간장. 수액의 단맛 때문인지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백숙 먹을 때 그럼 맨날 고로쇠만 이렇게 넣어서 드시겠네요? 옛날엔 못하죠. 제철이 돼야지 먹지. 이때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그렇죠. 지금이 바로 제철인 고로쇠. 매년 경칩이 되면 7만 그루의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면서 고로쇠 약수의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까지 지낸다고 합니다. 고래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뭐 코로나 이것이 미스콤을 타고 시방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농가들이 굉장히 희망에 애를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많이 이 방송을 보고 많이 좀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고로쇠 채취도 하고 고로쇠 백숙도 먹고 고로쇠도 먹는데 이제 고벤져스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고로쇠 어벤져스! 어셈블! 지리산의 기운을 듬뿍 담은 자연의 귀한 선물 고로쇠. 맛과 건강 모두 잡은 고로쇠 드시고 다가오는 봄도 특별하게 맞아보세요. 이 고로쇠 나무는요, 네. 이 겨울이 되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네. 물을 이제 나무에 있는 물을 다 뺀대요. 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물을 채우는데 네. 특히 이제 봄이 물이 많이 채워져서 보셨잖아요. 네. 이 구멍을 뚫기만 하면 오. 그냥 수액이 쭉 네. 나오는데 야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이 고로쇠 수액이 또 우리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줘서 또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뼈에 얼마나 좋으면 골리수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칼슘과 칼륨, 민 등의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일반 물의 30배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천연 칼슘제가 따로 없죠. 그렇죠. 아, 그 귀한 물. 네. 이 봄에만 맛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로쇠 아까 뭐 많이 좀 팔아주세요 네.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또 고로쇠액을 파는 곳이 있으니까 많이 드시면서 건강 챙기는 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의 날씨 또 궁금한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예년기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18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상태는 청정하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좋아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천안 17도, 세종과 대전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주말에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보탬이 되는 여러분들의 네. 그 소통이 필요하죠. 그럼요. 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코로나에게 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오는가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신 여러분들입니다. 7471번님, 코로나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과 평화로운 마음은 온통 빼앗겨도 꽃은 피고 봄은 오네요. 그럼요. 꽃에 심어둔 돌나물,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오, 네. 돌나물도 아주 잘 크고 있어. 반찬으로 해먹고 있답니다. 와. 아, 꽃 키우시면서 더불어서 반찬까지 최고인데요? 좋아요. 네. 요즘에 조그만 텃밭 가꾸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렇게 화분에 한두 분씩 소가족들 많이 사셔서 먹거리까지 키우시는 네. 분도 계신데 저분에게는 봄이 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9928번님, 어김없이 봄이 와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또 물가에서 물수제비, 네. 물수제비 날리며 오랜만에 답답한 마음을 날리고 왔답니다. 봄은 벌써 우리 곁에 와서 꽃을 피우고 있었네요. 예, 네. 가실 때 가시더라도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꼭, 지켜주시고. 네, 지켜주시면 좋겠죠. 저 물수제비는요, 네.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저거 잘 날리면 인기 엄청 좋거든요. 그런가요? 딱 던졌는데 와. 탁탁탁탁탁 하면 네. 우와 하는데 딱 던졌는데 퐁 하면은 에이 이게 되는 게 오. 물수제비였어요. 네. 6204번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삼가면서 새싹보리 심었습니다. 새싹보리를 잘 키워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봅니다. 네. 빼앗긴 봄이지만 우리의 희망의 봄은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와. 아자 모두 힘내세요. 네. 이분 말이 정답이네요. 네. 0155번님, 주말 날씨가 따뜻해서 동네 산책도 다녀오고 뒷산에도 올랐습니다. 아파트 주위에 목련과 매화가 만개해서 놀랐어요. 산기슭에는 쑥이 쑥 자라서 봄 향기도 실컷 느끼고 왔답니다. 네, 정말 봄은 왔습니다. 네. 3042번님, 코로나로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집 화단에 핀 수선화와 어머. 삼색 제비꽃이 우와. 봄 소식을 알려주고 한쪽 귀퉁이에서 자라는 달래를 캐서 우리 큰아이와 달래 동그랑땡을 맛있겠어요. 해서 만들어 맛있게. 저 애기가 저렇게 같이 요리하는 네. 거 요즘에 저게 또 최고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8637번님, 코로나로 빼앗긴 아이들의 학교 개학. 큰아이가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데 맞춰놓은 교복만 걸어놓고 아이고. 먼지만 쌓인다며 네. 서운해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개학이 연장되어 집에서 방향제물을 만들었는데요. 방향제 향기로 봄꽃 향기를 대신해봅니다. 잘하셨어요. 향도 있고 만드는 네. 재미도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8695번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답답해 바람 쐬러 공주 공산성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었는데 생각보다 인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틈새 힐링 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코로나 물러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들이를 혹시 하셔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꼭 지켜주시길. 네. 네, 0587번님, 비닐옷까지 입어야 했던 나뭇가지에 봄기운이 들자 연분홍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네, 쑥하고 올라온 쑥이 봄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는데 네. 어서 와서 격하게 환영했답니다. 네, 쑥하고 올라왔네요. 봄이 쑥하고 네.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창업을 선택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봅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 이불로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의 이야기. 내일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지난주 강한 바람을 타고 네. 전국 곳곳에 산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토요일에 이 상소동에서 산불이 있어서 네.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했는데 봄 3, 4월 무엇보다도 산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산불 조심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특히 산불의 주된 원인이 소각이나 실화라고 하죠. 또 이제 봄맞이 또 새 농사 지으시는 분들 밭두렁에서 뭐 과수원에서 부산물 소각하시면서 또 산불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네. 자, 한 주도 화이팅!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위너스 치어리더의 신나는 체조와 함께 마무리 질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